쓰네요. 저는 올해 38살 남자입니다. 막상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까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런저런 정황을 생각해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디에 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꼭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욕이라도 달게 받고 어떤 충고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내와 결혼한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처음 만난 이후로 실제로 연애하는 기간 자체는 짧았지만 저희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뜨거운 불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연애했지만 서로에게 확신이 있어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은 단순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한테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저의 처형이 되는 사람이지요. 아내와는 나이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와 처형하고는 나이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형이지만 비교적 편하게 지내는 편이고요. 연애 초반에 아내가 언니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서 자주 만났습니다. 단둘이서 만나거나 다 같이 보더라도 딱히 크게 관심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내와 셋이서 자주 만나서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긴 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 몇 번 만나면서 특히나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고요.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도 셋이서 여기저기 다니고 했습니다. 제가 캠핑 같은 것도 좋아하고 요리가 취미이기 때문에 제 집에 불러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셋이서 놀러 다닌 게 저의 욕심인 것 같기도 하네요. 처형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언니든 뭐든 간에 어쨌든 제가 그 사람을 어떤 면으로는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특히 처형이 매력적인 부분은 아내의 언니인데도 성격은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하는데 처형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식 없이 솔직한 성격이면서 약간 동성 친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저랑도 약간 허물 없이 친구 사이처럼 지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아내는 술을 전혀 못하는데 처형은 술도 좋아하고 제가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내심 마음에 들어하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날 정도로 가깝게 지냈는데 처형이 결혼하고부터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명절 때나 보고 그랬는데 제가 처형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셋이서 캠핑하러 다닌 추억 생각하면 처형이 캠핑을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좋았다는 그 말이 가끔씩 생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처형도 결혼하고 각자 부부 사이가 있는지라 매번 셋이서 함께 다닐 수도 없는 걸 알고 있지요. 처형은 저희 부부랑 캠핑을 못 가는 날도 많아서 자기도 따로 캠핑을 다녀보겠다면서 아예 캠핑 동호회도 나가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만난 남자랑 어떻게 잘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처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리가 없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조금 애매한 상황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장인 장모님께 처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처가에 처음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쥐뿔도 없기는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처가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술을 한 잔도 못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처가 모든 식구들은 전부 주당들이었습니다. 술이라면 저도 어디 가서 지지는 않는데 정말 저도 하마터면 뻗어버려서 실수할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드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온다고 더 제대로 술을 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좋았는지 옆에서 술을 몇 잔 마셨는데 금방 취했다며 방으로 들어가서 잠들고 저도 자리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장인어른께서 따라주시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한참 술판이 벌어지다가 장인 장모님이 들어가시면서 저에게 밤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이던 아내의 방에 가서 자라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옷방 겸 창고처럼 쓰는 방이 한 개가 더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이 다 있는데 아내랑 같이 자는 건 좀 아니잖아요. 술자리를 마지막까지 같이 지키고 있던 처형이 방에다가 잠자리를 준비해 주었고 자기가 술자리를 대충 뒷정리할 테니 자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때 제가 손님이었다지만 거실에 거하게 널브러진 술자리를 혼자 치우게 하기는 그래서 같이 정리하자고 했는데 처형이 자기는 아직 더 마시고 싶은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무렴 다 끝난 자리였지만은 처형도 술을 많이 마신 걸 알고는 있는지라 몇 잔만 더 마시면 자러 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자고 하고 몇 잔 더 마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처형이 자기가 여자로서 어떤 거 같냐, 남자 못 만난 지 오래됐다는 등 약간 모호한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게 무슨 의도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남자로 마음에 들고 술도 먹은 김에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생의 남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은근히 시험을 해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장난을 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동생인 아내가 먼저 시집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아내를 잘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딱히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언니가 외로워서 그러니까 셋이서 여행 다니는 게 불편해도 조금 참아달라고 했는데 저야 그냥 처형을 그 당시에는 불편하다기보다는 마음 잘 맞는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성격도 시원시원한 사람이라서 친하게 지내기는 부담 없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처형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부터 여행이나 캠핑을 하러 갔을 때 아내는 술을 전혀 하질 않으니 약간 아쉬울 때도 있을 정도로 셋이서 놀러 다니는 게 저한테는 참 재미있던 추억이었어요. 아무튼 처형이 결혼하고부터는 오롯이 둘이서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아내도 언니가 요즘은 외로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놓인다고 했으니까요. 간간히 메신저에 사진 같은 걸 바꾸는 걸 보면 형님과 캠핑도 자주 다니고 즐거워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았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일 없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살아갔지요. 아내와도 사이는 계속 좋았고 때로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나른한 오후 시간처럼 심심하기도 했죠. 원래 모든 부부 사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간히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인사도 하러 가고 각자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형의 이혼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아내한테서 얼른 집으로 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처형이 눈이 퉁퉁 부어서 아주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님의 직장이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었는데 맞벌이 부부였던 처형이 출근한 사이에 집에 여자를 들이고 그러다가 처형이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는데 형님이 그러고 있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봤다고 자기는 이제 어떡하냐고 펑펑 울더라고요. 아주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친구 같은 처형이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화가 나서
당장 형님, 아니 그 자식 있는 대로 가자고. 한 대 패주지 않으면 저도 기분이 안 풀리겠다고 하는 걸 처형이 그러지 말라며 뜯어말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섞으며 살아가다가도 이렇게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처형한테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자기 일처럼 같이 환해져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지만 항상 쾌활했던 처형이 침울해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처형은 이혼하고 처가로 들어갔고 가끔씩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하는 걸 들으면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걱정이 돼서 어디 갈 때면 아내에게 처형한테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여행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싫다는 걸 어쩔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혼 전에는 둘이서 캠핑도 자주 다니고 했는데 또 괜히 캠핑하는데 데리고 갔다가 더 나빠지지도 않겠나 싶고 해서 몇 번 더 물어보다가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전 남편이 캠핑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캠핑이라는 거에 진절머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오히려 제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처형을 다시 만난 건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조금 수척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 다 털어낸 것처럼 씩씩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장모님 말을 들으니 초반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종잡을 수가 없어서 두 분도 조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저도 조심조심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시국인데다가 저도 피곤하기도 해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녁까지만 먹고 일찍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술 한잔 하지 않겠냐고 먼저 나서서 그러더군요. 온 가족이 처형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보여주는 생기 있는 모습이라며 그렇게 술판이 또 벌어졌습니다. 처형이 술을 엄청 급하게 달리길래 말리려고 하기도 했는데 또 괜히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같이 속도를 맞춰서 분위기를 맞춰줬습니다. 그날은 아내도 모처럼 술을 같이 했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아내가 쪼르르 따라와서는 언니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웃으면서 까치발을 들고 저한테 뽀뽀를 해주는데 술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서 그런가 그 모습이 되게 예뻐 보여서 오랜만에 불끈하더라고요. 술자리는 이어지고 아내는 초저녁에 이미 만취해서 자러 들어갔고요. 장인 장모님도 술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저에게 처형 좀 잘 케어해달라고 부탁하시고는 자러 들어갔어요. 얼마 안 있어서 처형도 급하게 마셔서 그랬나? 좀처럼 버티질 못하고 자러 간다고 하며 비틀거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저 혼자 남았는데 대충 남은 음식이라도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정리하고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급하게 마셔서 그런지 조금 취기가 있었고 아내는 이불을 푹 덮고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내 옆에 누워서 잠들려고 하는데 아내의 아까 전 모습이 생각나고 술도 취했겠다 달아오르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워서는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얌전하게 저에게 몸을 맡겼고 새어 나오는 숨소리를 들으니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처가에서 그러는 게 약간 스릴 있기도 하고 오랜만이라 그런가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만에 정말 재밌게 한 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어젯밤에 스릴 있고 좋지 않았냐고 하는데 아내는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내가 무리해서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내에게서 처형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언제 그러고 애가 들어섰냐고 당연히 처가는 난리가 났죠. 저도 처음엔 놀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사람이 언제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마당의 처형은
딱히 변명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집 밖을 안 나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뭔가 있다면서 오히려 처형이 뭘 숨기고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임신 4주차라는 말을 듣고 시기상으로 보니 그날 밤의 일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혹시나 해서 아내에게 그날 결혼 전에 쓰던 방에서 잤냐고 물어봤는데 그 방은 지금 언니가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분명히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처형은 가족은 물론 저에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혼자서 애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형이 정말 몰라서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 애를 낳은 후에 이 사실을 다 알릴 속셈일까요? 애는 왜 낳는다고 하는 걸까요? 처형 또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요즘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처형한테 혹시 그게 제 애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뜬금없이 제가 양육비를 줄 수도 없잖아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넘길 수도 없는 일이라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